안녕하세요. 모던 앱을 위한 HTML5 CSS3 바이블 24강되기고요. 이번 강의부터는 5장의 웹페이지 레이아웃을 만드는 굉장히 기본적인 예제부터 어떠한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책을 보시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시간을 갖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 요소를 끼워 넣었지만 강의에서는 한 강의마다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정리가 조금 더 잘 되기 때문에 5장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잡은 다음에 그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이어서 예제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키워드는 바로 초기화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코드를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진과 패딩 등이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간단한 코드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HTML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 내부에다가 h1 태그를 넣고 lorem ipsum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p 태그를 넣어주고 p 태그엔 파라그래프 하나를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input 태그라든지 텍스트 에리어 태그도 함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여러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은 파이어폭스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크롬이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사파리입니다. 현재 가장 큰 차이를 보라 그러면 사파리에서 폰트가 약간 끝이 뾰족한 명조체로 출력이 되고 나머지 웹브라우저에서는 고딕체로 출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되겠고요. 이어서 파이어폭스에서는 요 인풋과 텍스트 에리어 사이에 마진이 큰 차이가 없어서 거의 두 개가 비슷한 높이에 걸쳐져 있는 반면 크롬에서는 두 개가 약간 간격을 두고 벌어져 있고 사파리에서는 조금 더 이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텍스트 에리어의 크기만 보셔도 요게 굉장히 크기가 차이가 나서 이러한 차이점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파이어폭스에서는 h1 태그 아래의 마진이 다른 녀석들보다 약간 좁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웹브라우저에서 출력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마진이라든지 패딩을 모두 다 제거를 해줘버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코드를 하나하나 입력을 하면서 모든 스타일을 재정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하는 것이 초기화 코드인데요. 초기화 코드는 따라서 마진과 패딩을 모두 제로로 줘버리고 폰트를 강제 지정하고 폰트 크기도 맞춰주고 입력 양식의 사이즈도 통일해주는 등등의 코드를 적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은 너무 귀찮은 일이고요. 이게 항상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초기화 코드를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화 단계 순서로 세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리셋 CSS는 정말로 모든 것을 초기화해 버리는 리셋 CSS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게 되는 메이어웹.com에 있는 CSS 툴의 리셋 CSS를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h1 태그부터 h6 태그까지 그리고 p 태그까지도 마진 제로, 패딩 제로, 폰트 사이즈까지 100%로 통일을 하면서 이 녀석들의 폰트 사이즈가 모두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릭 메이어 분이 만들어주신 리셋 CSS는 정말 모든 스타일을 초기화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폰트 사이즈 같은 것도 이후에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내부에서 텍스트 에리어 같은 걸 쳐보면 아시겠지만 이 텍스트 에리어 등과 관련된 초기화 코드는 따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일해 주시기 위해서는 별도로 또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초기화 코드들이 정말 모든 것을 초기화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스타일 태그를 만들고 내부에다가 붙여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을 하고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폰트 사이즈라든지 마진 패딩까지 모두 초기화가 되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 아실 수 있을 것처럼 폰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폰트와 관련된 설정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지정해줘야 되는 건 지정해줘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레스라는 리셋 CSS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레스라는 리셋 CSS는 어느 정도의 형태를 남기고 필요한 부분만 초기화를 해줍니다. 일단 붙여놓고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CDN이라는 것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CDN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링크를 상콤하게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기존의 스타일 태그는 날려버리고 링크 중에 요 CSS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 주신 뒤 뒤쪽에 있는 href라는 속성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의 스타일 시트를 읽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상콤하게 저장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주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H1 태그라든지 P 태그의 기본적인 크기들은 남기면서 마진과 패딩 등을 초기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스가 정확하게 무엇을 초기화하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레스의 코드를 봐주시면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개의 값들을 초기화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초기화 코드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추천하는 편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알아볼 리셋 CSS는 이 레스의 기본 바탕이 된 리셋 CSS인데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normalize.css라는 곳으로 링크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ormalize.css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normalize.css라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크게 지우는 게 없습니다. 이 위쪽에 설명을 보시게 되면 다른 많은 CSS 리셋 코드와 다르게 남길 수 있는 디폴트 설정들은 남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경하는 내용은 없지만 필요한 부분은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CDN이라는 곳에 링크를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요걸 마찬가지로 아까 링크 태그에 href 속성에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여 넣은 상태로 코드를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될 때 변경되는 내용도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진과 패딩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속성들은 남기고 다른 것들을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크게 처음과 다른 것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보셨고요. 이 normalize라는 리셋 CSS는 정말로 크게 변경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에릭 메이어의 리셋 CSS가 가장 많은 것을 초기화하는 코드이고 res.css는 중간 정도, 그리고 normalize CSS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기화하는 것이 없어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중간 정도에 위치했던 res.css를 가장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기화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별로 마진과 패딩 등의 차이, 그리고 입력 양식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초기화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는 게 바로 초기화 코드 리셋 CSS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우리는 res.css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해볼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들고 와서 위쪽에 href 속성에 넣어주시고 다음 강의를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